옛날 조선 숙종 시절 법성포 주변 바닷가 아래 어수룩한 장사꾼 정벽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벽산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고개마다 산을 넘고 길마다 물을 넘어 밤낮을 달려 머나먼 법성포까지 장사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정벽산은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참봉이라 불릴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붉으며 체구는 건장했으나 눈매는 소처럼 순해서 누구든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정벽사는 원래 강원도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가게를 도왔지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정벽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8살이 되자 정벽사는 마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까지만 다니며 잡화를 팔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정벽산의 성품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사꾼이 가짜 은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자고 제안했지만 정벽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을 원님에게 알렸지요. 덕분에 그 사기꾼은 붙잡혔고 정벽사는 정직한 상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벽산이었기에 늘 손님들로부터 신뢰받았고 정직한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당나귀 3마리만 잘 부려먹으면 굴비와 멸치를 한 짐 싣고 영월로 돌아가 장을 펼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벽산의 당나귀 3마리는 그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첫째 당나귀는 흑돌이라 불렀는데 까만 털과 힘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둘째는 백설이라 불렀는데 털이 하얗고 영특하여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셋째는 황토라 불렀는데 노란 털을 가진 어린 당나귀로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요. 이 3마리 당나귀는 정벽산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정벽산은 당나귀들을 끌고 법성포에 당도하여 저작거리 한켠에 있는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법성포는 조선 최고의 항구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물건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특히 굴비와 멸치가 유명했지요. 정벽사는 이곳에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서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가는지라 주막 주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여보시오, 주막 주인장. 이곳의 쇠고기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만 정말 그런지. 그렇고 말고요. 우리 주막 쇠고기 국밥은 법성포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곳의 국밥은 먹기 힘들어질 걸세. 주막 주인은 일자 눈썹에 주먹만 한 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을 보니 주먹 싸움 몇 번은 해본 사람 같았지요. 주막 주인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며칠이나 묵어 가실 것이요? 내일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귀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요. 주막 주인 아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살구꽃처럼 붉은 볼을 가진 아리따운 얼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답니다. 그러시면 방 하나 내어드리겠소? 편히 쉬다 가시게. 정벽사는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이켰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지요. 이복의 주막 주인장, 술맛이 일품이구려. 이런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는 듯하오. 그렇소. 우리 집 막걸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병 더 가져다 드릴까? 아니요. 충분하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만 자리에 들어가야겠소. 정벽사는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잠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터인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잠에서 깼습니다.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펄펄 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여름 같구나. 방 안이 왜 이리 덥단 말인가? 이러다 쪄 죽겠구나. 들창도 없는 방이라 정벽사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이상한 낌새에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정벽산에 800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벽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물컹한 살덩이가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벽산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내 옆에 누워있단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정벽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집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역시나 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었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불싸.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로 주막 안주인은 나 죽는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정벽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옷가지를 주어 앞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행랑을 쳤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와 정벽산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마누라를 탐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숨은 없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얼굴에는 검버섯이 몇 개나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살인나겠소? 진정하시오, 주인자. 자네가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이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동그라졌지요. 내 저놈을 옥에 쳐넣을 게야. 감히 내 마누라를 넘보다니.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정벽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아무리 여색이 아름답다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하다니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구려. 나는 결백하외다. 내가 잠든 사이에 여인이 몰래 들어와 이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어찌 내 잘못이라 할 수 있겠소.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 원참 주인에게 위로금 몇 푼 주고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게요. 그러나 정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진다 하였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 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사또님, 이놈이 소인의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제발 이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이렇게 상황이 명명백백하거늘 내 놈은 무슨 변명을 할 테냐? 정벽사는 몹시도 떨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기에 사도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한밤중에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옷을 벗고 자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 검증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에 한 번만 가 주십시오. 정벽산의 의외의 대응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 주인도 놀랐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구나. 사또가 육방관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도는 정벽산이 묵었던 방을 살폈습니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짚였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어떠한지 살펴보시옵소서. 사또의 명령으로 관속들이 다른 방을 살폈더니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정벽산이 묵었던 방은 아직도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추위를 타신다고 하여 하여름에 누가 추위를 타겠느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막 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들창 하나 없는 방에 군부를 피워대니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겠구나. 어찌하여 저 장사치의 방에만 이리 군부를 피웠단 말이냐. 주막 주인과 그의 아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자의 계획입니다. 저와 제 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산을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주막 주인 부부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이 한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셋 다 잡아들이거라. 곧 동원 앞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나그네를 속여 금전을 뜯어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정벽산의 지혜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2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세 사람은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이 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신념 덕분에 그 몹쓸 놈들의 죄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다네? 자네가 그렇게 현장 검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그 상황에서는 자네를 잡아 가두었을 걸세. 감사합니다. 나리. 이 모든 것은 제 청을 들어주신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부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살게나. 정벽사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당나귀 위에 굴비와 멸치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정벽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마리 당나귀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직하게 장사를 이어갔지요.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직한 장사꾼 정벽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정벽산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영월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가게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벽산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법성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어 강교한 술수를 부리는 이들이 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정직하게 살고 결백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니라. 이렇게 정벽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악인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정벽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가호가 옛날 조선 숙종 시절 법성포 주변 바닷가 아래 어수룩한 장사꾼 정벽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벽산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고개마다 산을 넘고 길마다 물을 넘어 밤낮을 달려 머나먼 법성포까지 장사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정벽산은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참봉이라 불릴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붉으며 체구는 건장했으나 눈매는 소처럼 순해서 누구든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정벽산은 원래 강원도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가게를 도왔지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정벽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8살이 되자 정벽산은 마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까지만 다니며 잡화를 팔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정벽산의 성품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사꾼이 가짜 은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자고 제안했지만 정벽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을 원님에게 알렸지요. 덕분에 그 사기꾼은 붙잡혔고 정벽산은 정직한 상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벽산이었기에 늘 손님들로부터 신뢰받았고 정직한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당나귀 3마리만 잘 부려먹으면 굴비와 멸치를 한 짐 싣고 영월로 돌아가 장을 펼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벽산의 당나귀 3마리는 그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첫째 당나귀는 흑돌이라 불렀는데 까만 털과 힘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둘째는 백설이라 불렀는데 털이 하얗고 영특하여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셋째는 황토라 불렀는데 노란 털을 가진 어린 당나귀로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요. 이 3마리 당나귀는 정벽산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정벽산은 당나귀들을 끌고 법성포에 당도하여 저작거리 한켠에 있는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법성포는 조선 최고의 항구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물건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특히 굴비와 멸치가 유명했지요. 정벽산은 이곳에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서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가는지라 주막 주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여보시오, 주막 주인장. 이곳의 쇠고기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만 정말 그런지. 그렇고 말고요. 우리 주막 쇠고기국밥은 법성포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곳의 국밥은 먹기 힘들어질 걸세. 주막 주인은 일자 눈썹에 주먹만 한 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을 보니 주먹 싸움 몇 번은 해본 사람 같았지요. 주막 주인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며칠이나 묵어 가실 것이요? 내일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귀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요. 주막 주인 아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살구꽃처럼 붉은 볼을 가진 아리따운 얼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답니다. 그러시면 방 하나 내어 드리겠소? 편히 쉬다 가시게. 정벽산은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이켰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지요. 이복의 주막 주인장, 술맛이 일품이구려. 이런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는 듯하오. 그렇소. 우리 집 막걸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병 더 가져다 드릴까? 아니요. 충분하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만 자리에 들어가야겠소.
정벽사는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잠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터인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잠에서 깼습니다.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펄펄 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여름 같구나. 방 안이 왜 이리 덥단 말인가? 이러다 쪄 죽겠구나. 들창도 없는 방이라 정벽사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이상한 낌새에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정벽산에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벽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물컹한 살덩이가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벽산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내 옆에 누워있단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정벽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집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역시나 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었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불싸. 이게 무슨 병구란 말입니까?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로 주막 안주인은 나 죽는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정벽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옷가지를 주어 앞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행랑을 쳤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와 정벽산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마누라를 탐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숨은 없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얼굴에는 검버섯이 몇 개나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살인나겠소. 진정하시오, 주인자. 자네가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이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동그라졌지요. 내 저놈을 옥에 쳐넣을 게야. 감히 내 마누라를 넘보다니.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정벽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아무리 여색이 아름답다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하다니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구려. 나는 결백하외다. 내가 잠든 사이에 여인이 몰래 들어와 이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어찌 내 잘못이라 할 수 있겠소.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 원참 주인에게 위로금 몇 푼 주고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게요. 그러나 정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진다 하였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 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제발 이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이렇게 상황이 명명백백하거늘 내 놈은 무슨 변명을 할 테냐? 정벽사는 몹시도 떨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기에 사도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한밤중에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옷을 벗고 자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 검증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에 한 번만 가 주십시오. 정벽산의 의외의 대응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 주인도 놀랐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구나. 사또가 육방관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도는 정벽산이 묵었던 방을 살폈습니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짚였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어떠한지 살펴보시옵소서. 사또의 명령으로 관속들이 다른 방을 살폈더니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정벽산이 묵었던 방은 아직도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추위를 타신다고 하여 하여름에 누가 추위를 타겠느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막 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들창 하나 없는 방에 군부를 피워대니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겠구나. 어찌하여 저 장사치의 방에만 이리 군부를 피웠단 말이냐. 주막 주인과 그의 아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자의 계획입니다. 저와 제 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산을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주막 주인 부부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이 한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셋 다 잡아들이거라. 곧 동원 앞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나그네를 속여 금전을 뜯어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정벽산의 지혜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2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세 사람은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이 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신념 덕분에 그 몹쓸 놈들의 죄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다네? 자네가 그렇게 현장 검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그 상황에서는 자네를 잡아 가두었을 걸세. 감사합니다. 나리. 이 모든 것은 제 청을 들어주신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부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살게나. 정벽사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당나귀에 굴비와 멸치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정벽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마리 당나귀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직하게 장사를 이어갔지요.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직한 장사꾼 정벽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정벽산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영월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가게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벽산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법성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어 강교한 술수를 부리는 이들이 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정직하게 살고 결백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니라. 이렇게 정벽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악인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정벽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가호가 옛날 조선 숙종 시절 법성포 주변 바닷가 아래 어수룩한 장사꾼 정벽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벽산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고개마다 산을 넘고 길마다 물을 넘어 밤낮을 달려 머나먼 법성포까지 장사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정벽산은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참봉이라 불릴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붉으며 체구는 건장했으나 눈매는 소처럼 순해서 누구든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정벽사는 원래 강원도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가게를 도왔지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정벽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8살이 되자 정벽사는 마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까지만 다니며 잡화를 팔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정벽산의 성품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사꾼이 가짜 은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자고 제안했지만 정벽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을 원님에게 알렸지요. 덕분에 그 사기꾼은 붙잡혔고 정벽사는 정직한 상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벽산이었기에 늘 손님들로부터 신뢰받았고 정직한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당나귀 3마리만 잘 부려먹으면 굴비와 멸치를 한 짐 싣고 영월로 돌아가 장을 펼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벽산의 당나귀 3마리는 그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첫째 당나귀는 흑돌이라 불렀는데 까만 털과 힘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둘째는 백설이라 불렀는데 털이 하얗고 영특하여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셋째는 황토라 불렀는데 노란 털을 가진 어린 당나귀로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요. 이 3마리 당나귀는 정벽산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정벽산은 당나귀들을 끌고 법성포에 당도하여 저작거리 한켠에 있는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법성포는 조선 최고의 항구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물건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특히 굴비와 멸치가 유명했지요. 정벽사는 이곳에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서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가는지라 주막 주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여보시오, 주막 주인장. 이곳의 쇠고기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만 정말 그런지. 그렇고 말고요. 우리 주막 쇠고기국밥은 법성포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곳의 국밥은 먹기 힘들어질 걸세. 주막 주인은 일자 눈썹에 주먹만 한 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을 보니 주먹 싸움 몇 번은 해본 사람 같았지요. 주막 주인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며칠이나 묵어 가실 것이요? 내일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기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요. 주막 주인 아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살구꽃처럼 붉은 볼을 가진 아리따운 얼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답니다. 그러시면 방 하나 내어 드리겠소? 편히 쉬다 가시게. 정벽사는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이켰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지요. 이복의 주막 주인장, 술맛이 일품이구려. 이런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는 듯하오. 그렇소.
우리 집 막걸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병 더 가져다 드릴까? 아니요. 충분하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만 자리에 들어가야겠소. 정벽사는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잠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터인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잠에서 깼습니다.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펄펄 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여름 같구나. 방 안이 왜 이리 덥단 말인가? 이러다 쪄 죽겠구나. 들창도 없는 방이라 정벽사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이상한 낌새에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정벽산에 800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벽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물컹한 살덩이가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벽산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내 옆에 누워있단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정벽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집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역시나 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었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불싸. 이게 무슨 병구란 말입니까?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로 주막 안주인은 나 죽는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정벽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옷가지를 주어 앞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행랑을 쳤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와 정벽산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마누라를 탐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숨은 없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얼굴에는 검버섯이 몇 개나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살인 나겠소? 진정하시오, 주인자. 자네가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이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동그라졌지요. 내 저놈을 옥에 쳐넣을 게야. 감히 내 마누라를 넘보다니.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정벽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아무리 여색이 아름답다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하다니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구려. 나는 결백하외다. 내가 잠든 사이에 여인이 몰래 들어와 이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어찌 내 잘못이라 할 수 있겠소.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 원참 주인에게 위로금 몇 푼 주고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게요. 그러나 정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진다 하였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 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사또님, 이놈이 소인의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제발 이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이렇게 상황이 명명백백하거늘 내 놈은 무슨 변명을 할 테냐? 정벽사는 몹시도 떨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기에 사도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한밤중에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옷을 벗고 자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 검증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에 한 번만 가 주십시오. 정벽산의 의외의 대응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 주인도 놀랐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구나. 사또가 육방관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도는 정벽산이 묵었던 방을 살폈습니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짚였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어떠한지 살펴보시옵소서. 사또의 명령으로 관속들이 다른 방을 살폈더니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정벽산이 묵었던 방은 아직도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추위를 타신다고 하여 하여름에 누가 추위를 타겠느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막 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들창 하나 없는 방에 군부를 피워대니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겠구나. 어찌하여 저 장사치의 방에만 이리 군부를 피웠단 말이냐. 주막 주인과 그의 아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자의 계획입니다. 저와 제 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관 주인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산을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주막 주인 부부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이 한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셋 다 잡아들이거라. 곧 동원 앞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나그네를 속여 금전을 뜯어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정벽산의 지혜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2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세 사람은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이 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신념 덕분에 그 몹쓸 놈들의 죄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다네? 자네가 그렇게 현장 검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그 상황에서는 자네를 잡아 가두었을 걸세. 감사합니다, 나리. 이 모든 것은 제 청을 들어주신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허, 부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살게나. 정벽사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당나귀에 굴비와 멸치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정벽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마리 당나귀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직하게 장사를 이어갔지요.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직한 장사꾼 정벽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정벽산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영월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가게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벽산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법성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어 강교한 술수를 부리는 이들이 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정직하게 살고 결백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니라. 이렇게 정벽사는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와 용기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고 악인들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정벽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혹과 함정이 많지만 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가호가 옛날 조선 숙종 시절 법성포 주변 바닷가 아래 어수룩한 장사꾼 정벽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벽산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고개마다 산을 넘고 길마다 물을 넘어 밤낮을 달려 머나먼 법성포까지 장사를 하러 왔던 것이지요. 정벽산은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정참봉이라 불릴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붉으며 체구는 건장했으나 눈매는 소처럼 순해서 누구든 한 번만 보면 이 사람은 순진하다고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정벽사는 원래 강원도 영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길쌈으로 가게를 도왔지요.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에 정벽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8살이 되자 정벽사는 마을을 벗어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까지만 다니며 잡화를 팔았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정벽산의 성품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장사꾼이 가짜 은을 진짜라고 속여서 팔자고 제안했지만 정벽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을 원님에게 알렸지요. 덕분에 그 사기꾼은 붙잡혔고 정벽사는 정직한 상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벽산이었기에 늘 손님들로부터 신뢰받았고 정직한 장사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답니다. 당나귀 3마리만 잘 부려먹으면 굴비와 멸치를 한 짐 싣고 영월로 돌아가 장을 펼치면 한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정벽산의 당나귀 3마리는 그와 함께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첫째 당나귀는 흑돌이라 불렀는데 까만 털과 힘이 세기로 유명했지요. 둘째는 백설이라 불렀는데 털이 하얗고 영특하여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셋째는 황토라 불렀는데 노란 털을 가진 어린 당나귀로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지요. 이 3마리 당나귀는 정벽산의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정벽산은 당나귀들을 끌고 법성포에 당도하여 저작거리 한켠에 있는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법성포는 조선 최고의 항구 중 하나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물건들로 늘 분주했습니다. 특히 굴비와 멸치가 유명했지요. 정벽사는 이곳에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내륙 지방에서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 들어가는지라 주막 주인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지요. 여보시오, 주막 주인자. 이곳의 쇠고기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만 정말 그런지. 그렇고 말고요. 우리 주막 쇠고기국밥은 법성포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지요. 한번 맛을 보면 다른 곳의 국밥은 먹기 힘들어질 걸세. 주막 주인은 일자 눈썹에 주먹만 한 코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팔뚝에는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부진 어깨를 가진 것을 보니 주먹 싸움 몇 번은 해본 사람 같았지요. 주막 주인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며칠이나 묵어 가실 것이요? 내일 날이 새면 굴비와 멸치를 사서 바리바리 나귀 등에 싣고 영월로 돌아갈 참이요. 주막 주인 아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버들가지 같은 허리에 살구꽃처럼 붉은 볼을 가진 아리따운 얼굴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답니다. 그러시면 방 하나 내어드리겠소? 편히 쉬다 가시게. 정벽사는 쇠고기국밥에 막걸리 한 호리병을 들이켰습니다. 술맛이 일품이었지요.
이복의 주막 주인장, 술맛이 일품이구려. 이런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는 듯하오. 그렇소. 우리 집 막걸리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지요. 한 병 더 가져다 드릴까? 아니요. 충분하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이만 자리에 들어가야겠소. 정벽사는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초저녁부터 눈꺼풀에 납덩어리를 매달았는지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를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전대는 잠보찜에 넣어 베개처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터인지 바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더운 나머지 잠에서 깼습니다. 엄동설한도 아닌데 군부를 얼마나 지폈는지 방바닥이 펄펄 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한여름 같구나. 방 안이 왜 이리 덥단 말인가? 이러다 쪄 죽겠구나. 들창도 없는 방이라 정벽사는 하는 수 없이 방문을 열고 윗도리를 훌렁벗은 채 또다시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이상한 낌새에 잠을 깨니 아니 이럴 수가. 웬 여인이 정벽산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벽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다른 손으로 더듬어 보니 뭔가 물컹한 살덩이가 느껴졌고 아래로 내려가니 삼각지에 우거진 풀숲이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정벽산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내 옆에 누워있단 말이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정벽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집신발들이 방에 쳐들어오며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놈들이 초저녁부터 눈길 주고받는 게 수상쩍다 했더니 역시나 이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벼락 고함을 지르는 남자는 바로 주막 주인이었고 발가벗고 누워있던 여자는 주막 안주인이었습니다. 아불싸.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험상궂게 생긴 주막 주인이 마누라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발가벗은 채로 주막 안주인은 나 죽는다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주막집 방방마다 투숙객들이 모두 나와 희한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렸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정벽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으나 눈앞의 광경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옷가지를 주어 앞만 가린 채 마당을 가로질러 주행랑을 쳤고 주막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와 정벽산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마누라를 탐하다니. 오늘 내 놈의 목숨은 없다. 그때 투숙객 중 한 사람이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얼굴에는 검버섯이 몇 개나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워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살인 나겠소. 진정하시오, 주인자. 자네가 황소처럼 뿔난 주막 주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발길질을 해대자 투숙객이 그의 허리를 잡고 밀치다가 두 사람이 마루에 나동그라졌지요. 내 저놈을 옥에 쳐넣을 게야. 감히 내 마누라를 넘보다니.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주막 주인이 씩씩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막걸리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사이 싸움을 말린 투숙객이 정벽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형씨.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소. 아무리 여색이 아름답다지만 주인의 아내를 탐하다니 참으로 위험한 짓을 하셨구려. 나는 결백하외다. 내가 잠든 사이에 여인이 몰래 들어와 이러한 변이 생긴 것이니 어찌 내 잘못이라 할 수 있겠소. 숙박객들 모두가 다 봤는데 혼자서 결백하다고 우기니 나 원참 주인에게 위로금 몇 푼 주고 통사정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이러다간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될게요. 그러나 정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진다 하였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주막주인 부부와 장사꾼, 그리고 증인인 투숙객이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막주인이 이를 갈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했습니다. 사또님, 이놈이 소인의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사옵니다. 제발 이놈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관복을 갖춰 입은 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의 여자를 겁탈한 놈도 입이 달렸는가? 이렇게 상황이 명명백백하거늘 내 놈은 무슨 변명을 할 테냐? 정벽사는 몹시도 떨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믿기에 사도를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왜 한밤중에 문을 열게 되었는지, 왜 옷을 벗고 자게 되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 검증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계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발 현장에 한 번만 가 주십시오. 정벽산의 의외의 대응에 사또도 놀라고 주막주인도 놀랐습니다. 사또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구나. 사또가 육방관속을 대동하고 손수 멀지 않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한 사도는 정벽산이 묵었던 방을 살폈습니다. 이 초여름에 왜 소인의 방만 그토록 군부를 짚였는지 주인장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 방은 어떠한지 살펴보시옵소서. 사또의 명령으로 관속들이 다른 방을 살폈더니 다른 방은 방바닥이 냉랭한데 정벽산이 묵었던 방은 아직도 바닥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주막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추위를 타신다고 하여 하여름에 누가 추위를 타겠느냐?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막주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구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들창 하나 없는 방에 군부를 피워대니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겠구나. 어찌하여 저 장사치의 방에만 이리 군부를 피웠단 말이냐? 주막주인과 그의 아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또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자의 계획입니다. 저와 제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여관주인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손으로 싸움을 말리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벽산을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주막주인 부부와 싸움을 말리고 흥정을 붙이던 투숙객이 한패거리였던 것입니다. 셋 다 잡아들이거라. 곧 동원 앞마당에 곤장 소리가 철썩이고 세 사람의 비명은 하늘을 찢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수법으로 수많은 나그네를 속여 금전을 뜯어왔던 것이었고 마침내 정벽산의 지혜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 2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세 사람은 먼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이 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것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닐세. 자네의 신념 덕분에 그 몹쓸 놈들의 죄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었다네? 자네가 그렇게 현장 검증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도 그 상황에서는 자네를 잡아 가두었을 걸세. 감사합니다. 나리. 이 모든 것은 제 청을 들어주신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허, 부디 지금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살게나. 정벽사는 사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당나귀에 굴비와 멸치를 가득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정벽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3마리 당나귀와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며 정직하게 장사를 이어갔지요. 그의 정직함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정직한 장사꾼 정벽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정벽산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 영월에 정착하여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의 가게는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로 손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정직함을 이어받아 훌륭한 상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정벽산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법성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것을 탐내어 강교한 술수를